능동수동은 문법에서는 별로 할 게 없지만 개인적으로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 이런 단어나 이런 단어가 보이면 주다라고 해석을 하거나 리턴이 나오면 쓰다라고 해석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기분이면 리턴이면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실은 이런 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혹시 디피트란 단어 알고 있습니까? 디피트는 무슨 말이냐면 남을 패배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A가 이겼을까 B가 이겼을까? 항상 주어가 동사하는 거야. 주어가 동사하는 거. 그러면 누가 이겼어? A가 B를 패배시켰단 말이야. 알겠어? 그럼 누가 승자가 되지? A가 승자가 됩니까? 네. 이게 수동태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패자이므로 지다라고 해석을 해야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은 이 수동태, 능동태는 개인적으로 해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밑에 보면 해밍웨이가 이 소설을 쓴 거고, 이 소설이 해밍웨이에 쓰여졌다라고 할 때 단어가 단순하거나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는 능동수동을 바꿔서 해석한 일이 없는데, 디피트 같은 경우 좀 어려운 단어 같은 경우가 남을 패배시키다라는 뜻일 때 수동태가 되면은 패배 당하는 것이므로 졌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팔로우가 무슨 말이죠? 팔로우가 뜻이 뭐라고? 어? 뒤따르다. 뭐라고? 뒤따르다. 그러면 뭐가 뒤에 있어? 주어가 동사는 거라고. 알겠어? 주어가 동사는 거야. 주어가 동사는 거. 이렇게 되면 이게 수동태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B가 앞으로 오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그럼 이게 뒤따라오는 것이니까 이게 2등이고 이게 1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도표나 그래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문제 하나씩 나오잖아. 그때 당연히 A가 열나 B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니까 A가 한 칸 밑에 있어야 돼요. 네,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잘 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follow라는 단어 같은 경우는 이제 뒤따르다라고 외워서 이제 주어가 뒤에 있는 거니까 이게 2등이 되고 B 이제 follow 다음에 나오는 B가 1등이 되는 것인데, 이게 만약에 또 수동태가 되면은 또 반대 입장이 되겠죠. follow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떻게 많이 쓰냐면 수동태로 더 많이 씁니다. 그 이유는 뭐고? 앞이 앞에 있는 거고 뒤가 뒤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겠다 이 말이야. 네. 그래서 이제 특정 단어들 같은 경우가 아까 디피트 같은 단어도 그렇고 팔로우 같은 단어도 그렇지만 능동수동일 때 해석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해석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능동수동 표현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죠. 피동 뭐 이런 말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피동이라고 하잖아. 네. 능동수동 이게 아니고 그죠? A번에서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뭐 조동사 목적어에서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이동하면 수동태가 되니까 그죠? 수동태는 일반적으로 뒤에 뭐가 나오지 않고 명사나 목적어가 나오지 않는 게 일반적이고, 뭐뭐에 의해서란 단어가 보이면 대부분은 PP 형태, 즉 수동의 형태를 쓰시면 됩니다. 그럼 목적어가 없으면 전부 다 수동을 쓰면 되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책 보면 조그맣게 적혀 있는 이 부분이 시험 문제가 다 나오는 부분인데 수능 핵심 어법 포인트에서 자동사는 목적어를 갖지 않음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는 수동태를 쓸 수 없는 동사들의 목록입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들은 수동태로 쓰면 100% 틀리나 100% 무조건 틀립니다. 무조건. 첫 번째는 자동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웠죠. 뭐였어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목적어를 앞으로 보낼 수 없으니까 수동태 자체가 만들어질 수 없으니 수동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100% 수동태가 되냐 이게 아니고 능동수동의 개념은 뭐냐면 동작을 주고받는 거예요. 책을 쓰면 책이 쓰여지고 내가 말하면 너희들은 듣고 내가 가르치면 너희들은 배우고 이게 능동수동의 개념이란 말이야. 그래서 동작을 주고받는 것인데 상태 동사는 상태는 주고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수동태로 쓸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목록을 좀 정리해 보면 자동사 중에서 모든 동사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해석을 해보면 수동처럼 되는 동사들이 있는데 이거는 머릿속에서 수동처럼 해석이 되니까 수동태로 잘 쓰므로 주의하라고 목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첫 번째로는 사고가 발생되다. 수동처럼 해석이 되죠? 그 다음에 뭐뭐처럼 보여지다. 그다음에 여기서 가장 어려운 단어가 그거 하기 전에 남겨져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쓰려고 했던 단어가 뭐뭐로 구성되다인데 뭐뭐로 구성되다는 이 단어 빼놓고는 다 수동의 표현이에요. 근데 이 단어만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로 쓸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타동사 중에서도 상태동사는 수동태가 안 되는데 시험 문제는 아마 리젠블로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말 그대로 이제 내가 이제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면 됩니다. 자, 어떻게 푼다고? 리젠블은 수동태가 안 됩니다. consist of도 수동태가 안 됩니다. 나머지는 능동수동으로 풀면 되니까 목적어 없고 바이가 있고 목적어 없고 네 이걸로 풀면 되겠죠. 물론 해석으로 풀어도 되지만 해석으로 풀면 좋겠고 해석으로 안 풀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단어가 어려워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될 것 같네요. 그 다음 동사 구의 수동태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나오는 run over나 left at나 take care of나 depend on은 두 단어 이상이 나와서 한 가지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어렵게 동사 구의 수동태라고 합니다. 이건 시험에 나오는 게 어떻게 나오냐면 자, A가 B를 돌보다라고 하면 A take care of B라고 쓰겠죠. 지금 우리가 수동태를 배우니까 수동태는 뭐가 수동태라고? 목적어가 주어자로 가는 게 수동태잖아. 그럼 비동사 PP를 쓰면은 B가 보살핌을 받다가 되겠죠? 맞습니까? A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겠는데
보살핌을 주다 또는 남을 돌봐주다는 영어로 take care of입니다. 이 take care of에서 한 단어만 빠져도 돌보다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보살핌을 받다라는 수동태를 만들 때도 take care of를 써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빠뜨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즉 뜻이 바뀌기 때문에 이 세 단어를 한꺼번에 다 써주라라는 얘기가 동사고의 수동태. 이상하게 보이는 것처럼 지금 오브하고 바이처럼 전치사가 두 개가 연달아 나오잖아요. 또는 오브가 있어서 좀 이상하게 보긴 한데 이게 맞는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 시험은 여기서 다 나오니까 여기서 또 다 나오니까 우리 중1들도 배우고 있는 지각동사와 사역동사입니다. 여기다가 잠깐 써볼게요. 대부분의 경우는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동사가 떠나오면 모양을 바꿔서 to를 붙이겠죠. 해석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긍정의 의미를 가지고 해석하면 됩니다. 프롬은 부정이라고 항상 지금 방학 동안에 말하고 있는 것 같고, 예외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to를 원래 써야 되는데 to를 안 쓰고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가 언제였어? 응?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는 언제였어? 네, 알고 있어도 저렇게 말을 해야 돼요. 지각동사와 사역동사와 헬프가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그럼 우리는 역시 또 뭐를 배우고 있으니까? 수동태를 배우고 있죠? 수동태는 뭐가 수동태? 목적어가 주어 들어가면 수동태가 되는 거잖아. 그럼 비동사 PP가 되는데, 그죠? 이때는 지각동사도 아니고 사역동사도 아니고 헬프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to가 이렇게 살아난다 이겁니다. 이걸 좀 어렵게 지각동사와 사역동사의 수동태라고 합니다. 설명이 되게 어렵거든요. 1번 보면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로 쓰인 동사 원형은 수동태 문장에서 현재 분사나 투부동사 된다라고 되어 있고, 이번에 사역동사는 공교롭게도 make 말고는 수동태가 되지 않습니다. 다 상태동사라서. 그래서 make의 목적격 보호로 쓰인 동사 원형은 수동태 문장에서 투부동사 된다. 이게 말이 어려우니까 내가 공식을 만들었다 그랬지. 어떤 공식을 만들었어? 이거 세 개만 외우면 됩니다. be made 투부동사, be seen 투부동사, be heard 투부동사라고 공식을 만들어서 외우면 됩니다. 물론 지각동사는 뒤에 ing를 쓸 수도 있지만, 이런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것은 여기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모양을 바꿔야 되겠죠. 네. 오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인 것 같습니다. 아마 지각동사, 사역동사의 수동태도 들어봤을 거고, 목적어가 안 나오는 것이 수동태의 특징이다라는 것도 들어봤을 거고, 거의 다 들어본 거잖아요. 이제 이것만 시험에 나옵니다. 여기 지금 하는 게.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100% 소수령으로 낼 거예요. 서술형으로 낼 수밖에 없는 문법상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기억을 잘해서 항상 머릿속에 잘 넣어놓고 있다가 학교에서 만약에 가르치면 무조건 서술로 낼 거야. 100%.
정시가 45%까지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봤자 3학년부터지만. 네. 정시가 늘어나면 더 좋겠습니까? 어? 수행평가 좀 안 해도 되고 학교 시험 좀 덜 봐야 되는데 3학년 때 좀 공부해갖고 수능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수시 같은 경우는 3학년 올라가자마자 끝났기 때문에 3학년 때 공부를 되게 많이 하는데 0.1%가 오를까 말까 하는 게 학교 내신이기 때문에 학교 내신은 자기보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보다 잘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학교 내신을 올리려면 자기보다 공부를 잘했던 애들 보다 잘 봐야 오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평가니까 100% 점수가 오른다고 등수가 오르는 거 아니잖아. 내 수능은 점수가 오르면 그냥 망고 땡이잖아요. 네, 점수가 오르면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으니. 하지만 학교 내신은 점수를 높여봤자 더 좋은 등수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45% 올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뭐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시 같은 경우는 실은 한 절반 정도가 재수생들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삼수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학원 내에서도 네 그런 일도 있고 하니 뭐 잘하는 애들이 또 재수를 하지 못하는 애들이 재수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정시가 늘어나면 더 좋을지 수시가 지금처럼 많은 것도 정상인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 수시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수수료형이 관건이므로 수수료형 위주로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숙제도 제가 내주고 있고. 자, 목적어 대절인 문장의 수동태는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기 때문에 목적어를 주어자리로 이동시키는 것을 수동태라고 하니까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목적어가 이번에 너무 깁니다. 그럼 목적어가 이렇게 너무 기니까 앞으로 빼가지고 하려고 하니 너무 길어서 흔히 말하는 서론이 긴 문장이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앞에 말을 많이 하고 그렇게 말했더라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 게 좋냐면 주어가 길면 어떻게 하고 뒤로 보내고 가짜 주어 it을 써가지고 경제적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주어는 뭐가 주어니까 얘가 주어잖아요. 그래서 주어가 원래 주어자로 찾아 들어오게 되면 두 번째 동사 자리에 오는 동사는 더 이상 동사 자리가 아니므로 모양이 to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잘 봐. A라고 쓸게요. B라고 쓰고 C라고 쓰겠습니다. A하고 B하고 C로 내려가면서 문장이 짧아지는 게 보입니까? 그렇죠. 확실히 그렇죠. 굉장히 C가 경제적인 문장이면서 고급스러운 문장입니다. 배운 사람이라면 C로 쓰겠죠. 여러분들이 글을 쓴다면 A로 쓸 겁니다. 뭐 A가 나쁜다고 뭐 그런 게 아니라 C 구조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 당연히 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훨씬 더 직접적인 문장이죠. A번 해석은 어떻게 하면 돼요? 대에서 잘라서 해석을 하면 되니까 사람들이 말했다. 뭐라고 말했어? 패셔니트 열정적인 인플로이는 누구? 직원들은 부지런합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 B번 문장은 이시 뜻이 없으니까 말이 졌다 열정적인 사람들이 부지런하다 라고 해석하면 되고 세 번째는 좀 더 직접적으로 열정적인 직원들이 뭐라고 말해지냐면 부지런하다고 이런 식으로 훨씬 더 간결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써볼게요. 뭐라고 써? 주어 동사 다음에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가짜주를 써서 수동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해석은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주어를 주어 자리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동사는 동사대리가 아니므로 투부동사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A의 수동태는 크게 문제없이 해석할 수 있겠고 B의 수동태는 해석을 어떻게 뭐뭐 하다고 하더라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내용이 다 담겨져 있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럼 이것은 두 개로 쪼개지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잖아요.
그래서 투부정사 위주로 해석하면 됩니다. 여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고 투부정사 위주로 해석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럼 훨씬 해석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 뭐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원래 사귀는 상태였는데 주인공이 돼가지고 둘이 나중에 이렇게 밝혀져서 뭐 그렇다는 얘기가 있던데 뭐 김비성입니까? 아 모릅니까? 네 이렇게 나왔잖아요. 뭐뭐 하다고 하더라, 뭐뭐 했다고 하더라, 사귄다고 하더라 라는 것과 사귀었다고 하더라 라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사귄다고 하더라는 뭡니까?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사귀었다고 하더라는 뭡니까? 지금은 깨진 상태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동사하고 뒤에 있는 동사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같은 시제이면 원래 모양을 쓰면 돼. 조금 어렵게 단순 부정사 앞에 있는 동사와 뒤에 있는 동사를 비교했을 때 뒤에 있는 동사가 더 앞선 시제일 때, 즉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뉴스에 옛날에 사귀었다고 하더라 라고 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써? 모양을 to have pp로 씁니다. be 다시라고 쓰면 얼마나 시험 잘 나오겠어요. 이걸 보고 선생님들이 완료 부정사라고 합니다. 체크업을 하기 전에 위에 올라가면 박스가 있을 겁니다. 바이 이외의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게 바로 be interested in입니다. 비동사 다음에 pp가 나오는데 뒤에 바이가 안 나오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동작을 주고받는 게 아니고 그냥 관심 있다, 흥미 있다라고 해서 상태를 나타내는 수동태라고 해서 상태 수동태라고 잘 나오고, 이때의 pp는 동사라기보다는 거의 형용사처럼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외우기는 힘이 드니 한 번씩 따라 읽어봅시다. 뭐뭐에 놀라다 영어로 뭐라고? be surprised. 뭐뭐로 기뻐하다는 영어로 be pleased with. 뭐뭐에 실망하다는 또 영어로 be disappointed with in. s를 더 많이 봤는데요. 저는 s를 끼워둡시다. 뭐뭐로 가득 차 있다는 영어로 be filled with. 뭐뭐로 덮여 있다는 영어로 뭐뭐에 관심이 있다는 영어로 뭐뭐로 구성되다는 영어로 네, be composed of하고 아까 비슷한 표현이 뭐가 있었죠?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적어봅시다. consist of는 수동태가 안됩니다. 뭐뭐로 구성되다는 영어로 똑같네요. 그죠? 다 구성되다는 수동태예요. consist of만 수동태가 안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뭐뭐로 만들어지다 영어로 뭐뭐로 유명하다. be famous for랑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잖아요. 그래서 known이라는 말을 말 그대로 형용사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거는 수동태의 의미라 아니다 등등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뭐에게 뭐뭐로 알려지다, 그 다음에 뭐뭐에게 알려지다. 그 외우는 방법들은 실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냥 외우면 되는데, 특히 어떤 것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있냐면 뭐뭐로 가득 차다, 뭐뭐로 덮여 있다. 왜 그건 없지? 여기다가 쓸까?
만족할 때 만이 뭔지 알아요? 만. 가득 차다가 만입니다. 만월. 발이 가득 찼다 이 말이야. 주차장에 만차. 차가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버스가 만원 버스 이런 말은 요즘에 잘 안 쓰지만 사람들이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이라는 뜻이 가득 찼다는 뜻이기 때문에 위드가 나오면 전부 다 기뻐하다, 만족스럽다, 가득 차서 좋다. 그래서 덮여 있다, 가득 차다 이런 게 전부 다 연관이 되니까 위드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구성대도 같은 전사를 쓰는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맞죠? 그래서 뜻이 비슷하면 전사가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걸로 묶어서 외우면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아까 뭐였죠? 공식 be made to 부동사 공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be heard to 부동사나 be felt는 잘 안 나오는데요. to 부동사가 지금 ing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레프는 웃다고 레프 앳은 비웃답니다. 다시 앳이 나오면 어떤 지점을 콕 찍어서 말하는 것이니까 공격에 가깝습니다. 한 사람을 콕 찍어서 웃는 거죠. 다시 볼게요. 옐은 샤우트는 소리를 치다라는 뜻인데 안 들려서 소리치면은 옐2나 샤우트2를 쓰고요. 그 새끼 혼자 콕 찍어서 또 이렇게 그 소리를 치거나 막 뭐라고 하면은 옐8이나 샤우트 앳을 씁니다. 그럼 패스는 뭔 말이야? 패스 하다잖아, 그지? 네, 멀리 있어서 던지는 것은 패스 2고 한 놈한테 그냥 죽으라고 던지면 패스 8이 됩니다. 그래서 1번도 yell at the direct 하면 감독한테 소리치고 싸운 것이고, 그 다음에 2번에 laugh at 하면 비웃음을 뭐 주다, 뭐 비웃음을 당하다 등등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잘 봐. it 여기 보이죠? 비동사 pp 보입니까? 그 다음에 대조 동사. 그 다음에 4번 아까 따라했다시피 be covered with이고 가득 찰 때는 with를 많이 쓴다라고 그랬죠. 해봐라. A번에 1번 서윤아. 네,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이죠. 준혁 2번. 네. 네.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이므로 두 번째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네, 바이가 있으니까 수동이죠. 4번.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이가 있으니까 수동으로 쓰시면 되겠고 5번. 네, being carried out입니다. 6번 be filled with고 가득 찰 때는 with를 많이 쓴다 그랬죠. 7번 뭐 be seen to 부동사나 그다음에 ing도 올 수 있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동사가 있으면 모양을 바꿔야 되니까 모양을 바꾸면 되겠죠. 그런데 뒤에 뭐가 있으므로 목적어가 있으니까 수동입니다. 다음 B번에 1번 맞습니까? B번에 1번 서연 아닌가? 누가 마지막이었죠? 준혁아 B번에 1번. 여기를 여기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한번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제가 여러분 적을 필요 없을 것 같고, 주어동사 다음에 대조동사 나올 때 수동태는 가짜조를 써서 수동태를 만들고,
이 주어가 주어 자리에 오면 좀 더 간단한 문장이 된다고 했죠. 됐습니까? A 수동태하고 B 수동태인데 지금 1번은 라스베가스가 있으니까 A 수동태입니까? B 수동태입니까? B 수동태죠. 그럼 비동사 앞에 B 수동태가 있고 그 다음에 to를 써야 돼요. 틀렸고 그 다음에 같은 문장이 6번 있는데 6번은 지금 A 수동태예요? B 수동태예요? 6번 A 수동태죠. 가짜조를 쓰고 비동사 PP를 쓰고 대조 동사 이렇게 따라 나왔기 때문에 틀리지 않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1번은 to be, 6번은 맞습니다. 다시 승미 2번 맞아? 해프는 수동태가 안 됩니다. 해프는 발생되다라고 해석이 되지만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안 되는 동사로서 굉장히 잘 나오니까 잘 외워주시고 3번 맞습니까? 네, be made to 부동사라고 공식을 외웠으니 공식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준영이 4번 맞아? be disappointed at인데 우리 책에서는 인도 돼 있었잖아요, 그죠? 아까 기억에. 예, 그래서 맞다고 합시다.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또 5번은 make fun of가 논리다예요. 그래서 of를 써야 놀림을 당하다가 됩니다. 6번 맞고 7번은 맞습니까? 네. 10번에 어법상 틀린 것은 뭐예요? 3번. 3번 왜 틀리지? 아, be composed of. 네. 13번 뭐라 했어요? 5번. 앞에 나오는 서플라이에다가 구호 물자 등등으로 적으면 되니까 서플라이가 당연히 공급하다는 뜻인데 서플라이스라고 하면 뭐 사무용품이나 고물자 같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물이니까 보내지는 것이므로 수동태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14번 A는 당연히 수동. 14번의 B는 시제 문제죠. 시제 문제는 힌트가 있을 거예요. B번 바로 위에 신스에 미철 쳐서 신스나 fu가 있으면 현재 완료를 쓰기 때문에 현재 완료가 됩니다. C번은 어떤 문제? 병렬구조 문제입니다. 잘 봐야 돼. 병렬구조는 해석으로 푸는 거예요. 즉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둘 다 부정인지 아니면 하나는 긍정이고 하나는 부정인지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것이죠.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어떠한 내용이냐면 장기 이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여기부터 봅시다. 장기 이식이 성공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B번에서 성공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 B번 한 칸 밑에 벗으로 시작하니까 벗이 나오면 실패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sometimes 가끔씩 person's body 사람의 몸이 doesn't accept new organ 새로운 장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위험한 침입자로 생각을 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고 공격한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위에는 부정 밑에는 긍정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 이거 되게 어렵다, 그죠? 해석을 해가지고 푸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답은 액트스입니다. 무엇이 돼? 뭐 있어? 이거 이렇게. 15번은 뭐라 있어? 여기는 과거. 여기는 be seen to 부동사나 be seen ing. 그다음에 여기는 무조건 틀립니다. 동사 모양을 바꿔야 되죠. 그다음에 many tourist가 주어입니까? s를 빼면 됩니다.
was moving come. 16번은 뭐야? 16번이 가장 어렵죠. 비트 슈거. 비트. 버라이어티는 다양한 게 아니고 품종이 다양하게 되어서 변종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다 똑같은 말인데, 그러면 비트 슈거가 재배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2번에 컬티베이트도 재배하다고 3번에 그로우도 재배하다인데 어떻게 써야 돼? 재배되는 거니까 3번처럼 써야 되겠죠? 똑같이 3번처럼 to be cultivated라고 경작이 되는 것이므로 수동으로 쓰시면 됩니다. 필수 반이요. 어피어 디스어피어. 아, 오늘 어피어 많이 나왔네. 그죠? 어피어는 나타나다는 뜻이니까 뒤에 이렇게 나오겠네요. 뭐뭐에서 나타나다. 그죠? 디스어피어는 뿅 사라지니까 어디로 사라지다니까 뒤에 이렇게 나오겠네요. 실제로 뒤에 보면 인투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디스어피어를 빨리 고를 수 있다고요. 다음에 어피어는 오늘 무슨 뜻으로도 나왔어? 응?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도 있었죠. 그때는 뒤에 형용사가 나옵니다. 이때는 상태 동사겠죠. 나타나다는 뿅 나타나는 것이니까 동작 동사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어피어의 뜻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피어의 뜻을 구별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 어피어가 나타나라는 뜻이면 당연히 뒤에 뭐가 나오고? 장소. 어피어가 뭐뭐처럼 보이다 할 때는 뭐뭐처럼 보이는 거니까 뒤에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따라 나올 수밖에 없으니 그렇게 보시면 뜻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동사는 뜻이 달라지면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구조를 외우면 뜻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arrive 알고 있고 depart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attractive 알고 있죠? 매력적인, unattractive 매력적이지 않은. 누가 이렇게 씁니까? 매력적이지 않은. 이렇게 안 써요. 평범하시군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 못생겨서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네. 그다음에 흔한, common, 흔하지 않은, uncommon, rare, 희귀한. 열이 많은 것이 흔한 증상. 그 다음에 30대 성공한 스포츠맨이 있다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 등등입니다. 아, 이거 되게 잘 나오죠. 모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보수가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니고요, 진보가 반드시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항상 싸우는 거예요. 항상 싸우는 거. 나이가 들면 저기 배울 게 더 많겠어요? 아니면은 배웠던 게 더 많겠어요? 당연히 배웠던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럼 지킬 게 많기 때문에 보수적이 돼요. 어린 사람들은 배울 게 더 많겠습니까? 가진 게 더 많겠습니까? 배울 게 훨씬 많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킬 게 없어. 그래서 뒤집어 엎으려 그럽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나이가 들면 똑같이 지킬 게 더 많아져요. 그럼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그 생각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하고 진보는 어떤 인간이 정해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디파지트, 이거 모르는 사람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위드드로우란 말은 이제 인출하다는 뜻이니까 뒤에 당연히 뭐가 나와? 뭐뭐에서 빼다. 디파지트 뭐가 나오고 있어? 뭐뭐로 집어넣는 것이니까 뒤에 to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전지사를 가지고 같이 연결해서 외우시면 좋겠고, expense는 혹시 처음 본 사람이 있다면 expensive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경비입니다. 인컴은 들어오는 거니까 수입이 되죠. 빌딩이 굉장한 경비를 사용해서 지어졌고 걔네들의 수입은 뭐뭐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 extend란 단어가 계속 헷갈릴 텐데 extend는 뭐고? 길게 하는 것. expand는 뭐고? 크게 하는 것. 그 다음에 ext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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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tend,
expand는 뭐고? 얘가 얘죠. 한글 외우지 말고 영어로 외워. 내가 쓰는 그대로. expand를 spend하고 똑같이 안 읽으면 아주 많이 깔립니다. 그래서 extend하고 reduce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favorable, hostile. hostile은 처음 본 사람이 있을 테니까 별표를 쳐서 hostile은 적대적인이란 뜻입니다. identical도 되게 잘 나오죠. 이런 표현으로 잘 나오지 않습니까? 일란성 산도. R이 하나에서 나왔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이 생겼죠. 그다음에 옆으로 올라가면 import, export. 포트란 말이 뭐냐면 항구예요, 항구. 항구에서 안으로 들어오면 인포트고 밖으로 나가면 익스포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리터리트, 일리터리트인데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것을 보고 리터리트라고 하고 글을 쓰지 않는 것을 일리터리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문맹률이라고 하는 영어 표현은 완전히 우리랑 반대입니다. 가끔씩 이걸 이렇게 번역하는데 지식인을 좀 줄여서 뭐 식자라고 한다면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비율이라서 식자비율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만 이런 말 없죠. 우리는 문맹률이라고 하죠. 즉 우리는 약간 부동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글을 못 읽는 애가 몇 명이냐라고 보는 것이고 똑같은 말을 표현할 때 이제 미국에서는 글을 읽는 사람의 비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글을 읽는 사람이 80%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우리는 글을 못 읽는 사람이 20%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리터러시 레이트라는 말은 있어도 일리터러시 레이트라는 말은 없습니다. 항상 영어에 긍정적으로 많이 표현하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리터러시 레이트를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비율, 우리나라로 따지면 문맹률의 반대가 되는 것이죠. 식자율이라고 하는데 식자율은 우리나라 말이 없습니다. 이런 게 존재도 않으니까. 그 다음 루스, 타이트 알고 계시고 메리트, 디메리트. 솔직히 디메리트란 단어는 본 적도 없어요. 단어장에서 봤지만 그래서 쓰는 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어떤 거를 많이 씁니까? 어드밴티지 이런 거 쓰죠. 장점이라고 할 때 뭐 쓰죠? 베너핏 쓰죠. 장점 할 때 가장 많이 장점으로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강점이라는 단어, 스트렝스라는 단어로 굉장히 많이 쓴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단어를 많이 쓰지 메리트도 많이 안 쓰고 디메리트는 더 안 쓰는 것 같아요. 디메리트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노말, 앱노말, A, B가 붙어서 반대말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비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스펙트, 리트로스펙트. 어려운 단어가 나왔네요. 스펙트란 말이 나오면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다. 프로니까 앞을 보는 거예요. 그럼 앞은 전이고 앞은 전이고 그 다음에 보다는 망이니까 전망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가망이 있다 이렇게 하면 되고 레트로란 말은 뒤라는 뜻이니까 뒤를 보는 것이므로 뒤를 보다 그래서 회상이 됩니다. 사람이 죽고 나서 예술가들의 작품을 이렇게 하는 회고전이 있어요. 회고전 그런 거를 리트로스펙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네. 그다음에 스테이블, 업셋. 그다음에 베이컨트, 아큐파이드. 베이컨트는 우리나라 말로 베이케이션을 생각하면 됩니다. 베이케이션은 방학이니까 말 그대로 비어 있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큐파이드라는 말은 화장실에서 사람이 사용 중이라고 할 때 실제로 아큐파이드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자리가 차 있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고, 이거 되게 중요하죠. 발런터리, 컴펄서리. 누가 시켜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발런터리는 자원봉사죠.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게 자원봉사입니다. 여러분들은 발런터리가 아니죠. 자원봉사 아니죠. 네, 학교 시간에 봉사 시간 채워야 되니까 하는 거잖아, 그렇지? 네, 컴펄서리는 강제적인 이란 뜻입니다. 그대로 오면 되겠네요. 여기는 이렇게
weaken strength. strength는 말 그대로 강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해보시면 되겠어요.